시작합니다. 챕터 1에서는 명사의 활용, 챕터 2에서는 문장의 형식, 챕터 3에서는 문장의 확장, 챕터 4에서는 동사의 활용, 그리고 챕터 5에서는 문장의 접속. 그렇게 배우면 우리는 영어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어요. 챕터 1 가지고 몇 주 강의를 여느냐? 그건 잘 몰라요. 진행해 가면서 얼마나 진행이 될는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PDF나 PPT 파일도 한 주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문장의 주성분으로 명사가 존재한다. 명사는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말고 부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성분, 부속성분 이렇게 구별하여요. 5가지 형태로, 5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주성분, 주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있고, 주어 보호도 있고 목적어 보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중에 용어가 조금씩 다른 거 있는데 그거 귀담아 들으세요. 보통 그 시중에서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우리 공학 영어에서는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격이란 말은 안 어울려요. 왜 그런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는 말도 안 쓰고 주격 보호라는 말도 안 쓰고 주어 보호라고 쓴다. 그리고 확장을 할 수가 있다. 확장을 할 때는 100% 전치사를 만나서만 확장이 된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를 뭐라고 부르면 좋으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도 좋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확장된 형태는 3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부사구, 그리고 형용사구, 그리고 명사구, 이렇게 쓰인다. 사용 빈도수는 부사구가 제일 많고 형용사구, 명사구 순이다. 명사만으로도 문장의 구성이 가능하다. 2002년에 우리 축구했나? 월드컵 축구했죠. 그때 가장 많이 질렀던 함성이, 물론 그건 감탄사겠지만, 필승 코리아 잘해. 그건 명사만 있다고요. 그죠? 명사만 있는데 그런 걸로도 문장이 가능하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 가능하다. 이건 엔지니어링 잉글리시 같은 게 그거예요. 둘 다 명사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잉글리시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다. 그렇게 명사를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동사인데, 동사는 문장마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장의 주성분이다. 행위 또는 동작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놈도 확장하래요. 어떻게 확장하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확장하고, ing 붙여서 확장하고, ed 붙여서 확장하고, ing 붙이는 걸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고, ed 붙이는 걸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확장 안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사용합니다. 부사구로 거의 제일 많이, 형용사구로 그 다음 많이, 명사구로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사용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5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과제문을 내줬던 것이 어떤 글을 읽고 형식을 가늠해봐라 그랬던 것처럼, 그 형식에는 5가지 뿐이 없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동사는 보조동사 역할을 한다. 그건 동사에 묶여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씩만 존재한다. 문장이라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그냥 완전한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부사절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명사절 문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미돼서 문장이 복문이 되기도 하고 중문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문이라고 그러면 문장이 몇 개냐? 그럼 2개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2개면 거기 동사 몇 개 사용된다고요? 2개. 그러면 형식 몇 개 찾아내야 된다고요? 2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부사가 제일 많아요. 4가지 종류나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동사는 사실은 제일 안 중요해요. 형식을 결정하지만 다른 것들 때문에 형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동사는 어떤 면에서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사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사를 작성하려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만 기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육하원칙이니까 몇 가지의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6가지죠. 6가지를 묻는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랬냐? 무엇을 그랬냐? 이게 두 개가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부사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사의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주성분은 아니다. 주성분은 뭐만 있다고요? 명사만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사는 어차피 문장마다 하나씩 따라오니까 명사, 동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어딘가에 구문영화라는 이름으로 그 유튜브에는 그렇게 쓸 겁니다. 문장마다 주동이 있다. 주어, 동사, 명사란 말 안 쓰고 그때는 명사 중에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동이 문장을 이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주동이 반드시 있다. 주동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어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목적어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가미가 되는 것인데 주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설명하는 부사가 무지 많다. 어떤 때는 하나만 있고 어떤 때는 2개 있고 어떤 때는 3개 있고 어떤 때는 4개 다 나온다. 아니면 어떻게를 설명하는 게 또 분화돼서 이런 어떻게 저런 어떻게 요런 어떻게도 있을 수 있다. 부사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형용사 문장의 부속 성분이다. 명사를 항상 수식해 줍니다. 꾸며줍니다. 자, 우리 그 국문법하고 영문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국문법에서 수러라고 할 때는 수러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어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 이걸 수러라고 그러거든요. 나는요 주어고 행복하다는 수러예요. 근데 여기는 영문법은 수러 그러면 수러는 이건 동사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I am happ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형용사예요. 동사는요? 이게 동사라고요. 다르죠? 이쪽엔 이걸 행복하다를 수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am만 수러란 말이에요. am만. 형용사는 뭐냐? 그럼 형용사는 이거는 100%입니다. 100% 명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2개 있어요. 시중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렇게 수식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때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주격 보호 이렇게 말해요. 주격을 보호한다라고 들리기도 하지만 보호가 주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형용사라는 건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넣습니다. 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완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원래 의미는 해피가 완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줄여서 I am happy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냐고요? 여러분이 학점 따고는 맘대로 하세요. 뭐 주격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데 공학여라는 말이 전제되는 한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을 안 하면 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주격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완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가 나는 행복하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된다. 형용사는 100% 명사를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러나 국어에서만큼은 행복하다를 수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를 수식한다. 99.9% 아닙니다. 100%예요. 민서야, 100%. 한번 복창해봐. 100%. 100%라고 100%. 예? 100% 명사만 수식합니다. 예외 없이요. 그 다음에 부사. 이것도 역시 부속 성분이에요. 둘 다 부속 성분인데 이거는 수식하는 게 3개예요. 아까 명사만 수식한다 그랬죠. 형용사는. 이거는 나머지 거를 수식해요. 나머지 거라는 건 뭐냐 하면 영문법에서는 여기서는 팔품사가 있어요. 팔품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품사인 명동, 형부 플러스 나머지 떨거지들 떨거지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제 뭔가 확장할 때나 사용되는 것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전치사 있고 접속사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 독립어인 감탄사 이게 있어요. 뭘 얘기를 안 했을까? 명동, 형부, 전치사, 접속사.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네? 의문사? 의문사도 저기에 속하고 여기에 속하고 그래요. 네? 의문사는 다시 얘기하죠. 좋은 질문이야. 이름이 뭐지? 박진웅. 진웅이가 이제 순간 좋은 질문했는데 무슨 좋은 질문이냐면 의문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육하원칙하고 결부시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육하원칙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의문사로 묻는 거예요. 그게 1대1 대응되는 거예요. 1대1.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하나 누군가 생각나든지 말해주고 아니면 맞아, 대명사. 근데 대명사는 사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깜빡했어. 이름이 뭐라고? 수빈이. 수빈이. 요 대명사가 명사에 속하는 거에 따로 분류를 하지만 팔품사에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명사예요. 그럼 이제 이거죠. 이 사품사가 조장들이고 요건 조언들이야. 전접감 여기 뭐 없는 거지. 이거 3개는 그냥 조언이라고. 그렇게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합시다. 전치사 뭐 하는 놈이라고요? 생각나는 거. 명사 만나서 확장할 때만 쓰인다. 접속사는요 뭐라고요? 문장을 확장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말하는 and와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 구하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중문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속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종속 접속사로 부르는데 종속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하게 되면 접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그것도 문장이 된다. 그게 여기 속하는 거예요. 뭐 분명하죠. 오, 필승 코리아. 이거 알겠죠? 감탄사. 독립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그 기초적으로 잘 알아도 언어는 아주 쌈박한 거예요.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국어적으로 볼 때, 국어를 가미한 영어로 볼 때 행복하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니까 뭐죠? 형용사. 행복하게는 살고 있다를 꾸며주니까 뭐죠? 부사예요. 차이가 뭘까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의 공통적인 관찰점은 뭘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겠지만 모음으로 끝나요. 끝 음소가 여기는요 자음으로 끝나요. 요게 자음이에요. 요게 모음이에요. 생각 안 해봤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글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이런 특성이 강해요. 물론 예외도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지만 99.9%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자음으로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는데 모음으로만 끝난다. 그걸 뭐에서 알 수 있느냐? 언제 모음 끝나고 어디서 모음 끝나고 어떻게 모음 끝나고 왜도 모음으로 끝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석은 대부분 어떠한의 끝음서 니은처럼 자음으로 끝난다. 해석은 대부분 어떻게 끝음서 애처럼 모음으로 끝난다.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그 낸 숙제 중에서 번역할 때 제미나이 사용해도 좋고요. 이제 형식을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 이런 거 여기 이제 부사구에 붙을 때 에게라고 붙이는 것이 을 대신에 으로라고 붙이는 것이 이거 누가 썼는지 본인은 알까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여기 이 형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복문구조예요. 복문이니까 문장이 여러 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일형식, 이형식 아닙니다. This is so. 그래서 so가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so는 형용사 아니에요. 부사예요. 그래서 this is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있다. 예, 있다. 일형식은 있다. 이형식은 이다. 삼형식은 하다. 사형식은 주다. 오형식은 이게 하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할 것이긴 하지만 우선 일형식이다. 그리고 because 이하는 이형식이다. 그리고 that 이하도 삼형식이다. 예,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전체가 한 문장인데 아 다음에 being repeated 이걸 이제 말하자면 현재 분사형 수동태 이렇게 전체를 동사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학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공학영어는 누가 짱이다? 여러분이 짱인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끼리의 규칙은 뭐냐? 그러면 being repeated를 형용사로 보니까 형용사 다음엔 100% 뭐가 온다고요? 명사. 그래서 once라는 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생략된 데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one. 그럼 one이 뭐냐면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그럼 다죠. 복수는요. one 대신에 once 쓰게 되면 사물들, 사람들 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건 이 형식이다. 그리고 요것도 required를 형용사로 보고 one으로 와서 이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